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 교사 윤지원입니다. 또 이렇게 방학인데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수업 시간에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또 들으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래픽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컴퓨터 그래픽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 그림만 보셨을 때, 저거는 미용실을 상징한다 라는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요 그림은요, 우리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었죠. 화살표를 보면 위로 상행한다는 느낌, 에스컬레이터를 누군가가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 그 다음 요 젖병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유실이구나. 그리고 요걸 보시면 화장실이네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자, 즉 픽토그램이란 아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글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언어? 핵심 그림 언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마 이 그림 내놓고 5살, 4살 아이에게 이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저희랑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이거는 화장실입니다. 미용실입니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상징성을 가진 표현 도구를 무엇이라고 한다? 픽토그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 이제는 저거는 저 그림이네가 아니라 저 아이의 속성이 뭐다? 픽토그램이구나. 컴퓨터 그래픽이 이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제가 미디어 잭이라고 했죠. 광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광고 디자인에도 역시 그래픽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미디어 잭이 무엇인가? 사진 볼까요? 택시가 있고 버스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문 열고 나가 보시면 이런 버스, 이런 택시 아마 오늘 또 타고 오셨을 분도 많은데 즉 한 택시에 배추와 열무를 지금 가득 광고하고 있어요. 한 버스에 통으로 이 본땡이라는 가게를 완전히 광고하고 있죠. 즉 광고 공간을 점령하는 독점이다. 독점 광고의 형태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독점 광고이고 이제 그래픽 영역에서는 미디어 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큰 공간을 점령해서 홍보를 하느냐, 광고를 하느냐. 그래서 즉 광고 디자인도 그래픽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설명을 우리 교과에서에서 제일 먼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픽토그램과 미디어 잭 두 가지 정도는 사진만 보셔도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글자를 적어놨죠. 램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한글로 표현해도 램 알아보셔야 되고 영어로 RAM이라고 해도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장치는 주기억 장치입니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생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컴퓨터 본체의 뚜껑을 열어야 요 램이 위치한 것을 보이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뭔가 전달이 느리고 이해력이 느리고 속도가 느릴 때 와, 저 사람 램이 딸린다. 뭐는 램이 좀 딸려서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몰랐다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화면을 띄웠는데 움직이는 그림이나 사진이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내 컴퓨터가 유독 느리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이거 내 컴퓨터에 뭐가 딸린다? 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딸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램 장치가 많이 쌓일수록 또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컴퓨터 본체에 장착될수록 여러분의 컴퓨터의 기능은 확실히 빨라질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픽을 하려면 이 램이 많아서 용량이 커서 많이 빨리 읽고 쓸 수 있어야 멋진 그림들을 작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두 번째 기타 보조 기억 장치. 흔히 말하는 외부 장치입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많이 보셨죠? 요 제일 중간에 있는 요 아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CD였는데 CD 안에 음악이 들어갈 수 있고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이 항상 소지하고 계시는 USB, 말 그대로 들고 다니는 작은 기억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SD 역시 마찬가지 들고 다니는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기타 보조기 때문에 아까 램과는 달리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더 좋은 장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구성해 보셨을 때 램이라는 주기억 장치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 컴퓨터에 램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뭐가 부족한지도 파악을 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니까 어때요? 이 사진은 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확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이게 눈썹이고 눈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얼굴, 즉 어떤 사람의 눈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사진인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빨간색 테두리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사각형의 점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점이 얼마냐 이런 개수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하나를 그래픽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화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 사실 때 몇만 화소다 이렇게 보고 사시잖아요. 즉 화소,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고 우리 표현으로 와 화질이 좋다, 사진 참 잘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이 픽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수의 만큼의 화질을 표현해주는 아이입니다. 가장 작은 점인데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각형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터덕 이렇게 모여있고 깨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저처럼 확대를 시켰더니 사진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깨지더라. 그래서 이 깨지는 현상을 계단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의 구성 요소에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이 빨간색 테두리의 이 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픽셀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픽셀들이 모여 있는데 확대를 했더니 깨졌더라. 이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면 계단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그 픽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그래픽 구성 요소에는 기본 요소에 아까 픽셀이 있다고 했다면 이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그 픽셀이 얼마나 모였는가, 얘네들이 얼마나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정도를 알려주는 게 해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상도. 자, 이 해상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컴퓨터의 그래픽 이미지나 모니터 화면 등 그래픽을 표시하는 정밀도를 나타낸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많이 예쁘게 모여서 이미지를 정밀하게 표현하는가. 그 말은 여러분 숫자가 크면 클수록, 즉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정밀한 그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어떨까요? 깨끗해지죠.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세 마리의 지금 피카츄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숫자를 보시면 360개의 픽셀이 모여서 나타낸 사진입니다. 당연히 깨지는 계단 현상이 생기고 색깔을 표출을 못합니다. 왜? 가진 게 360개밖에 없어서. 그럼 조금 픽셀을 늘렸더니 480개의 상태를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컬러도 들어가고 대충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흐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080개의 픽셀을 모아놨더니 이 세 개 중에 비교하셨을 때 가장 어때요? 깨끗하고 선명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즉 해상도라는 것은 이 픽셀의 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굉장히 선명하고 좋은 품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전화기 안에 있는 카메라의 해상도,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모니터의 해상도가 어떨수록 픽셀이 많을수록, 즉 해상도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어떻다? 해상도가 좋다, 선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에 해상도를 설정할 때 뭐 이런 숫자를 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1920 곱하기 1208 이런 숫자가 모니터 해상도 속성에 들어가면 나타나요. 이 말은 뭐고 하면 1920 즉 가로의 무슨 수가 픽셀 수가 1920개 옆에 있는 요 아이는 세로의 픽셀 수가 1208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이가 있고 또 다른 모니터, 내 친구 집에 모니터를 봤더니 걔는 옛날에 산 거예요. 가로의 픽셀 수를 봤더니 800개 곱하기 세로의 픽셀 수 6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갖고 있는 픽셀에 비해서 가로를 보시면 얘는 800개밖에 없고 나는 1920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죠. 역시 세로도 비교를 해보면 세로는 600개, 나는 1208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상도를 파악하실 때는 가로의 숫자, 세로의 픽셀 수를 보시고 숫자가 큰 게 뭐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즉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림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엔 영화가 아니라 이런 안경을 쓰게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뭐 조금만 나가도 체험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R이라고 하죠. 예전에 가상현실, 정말 가짜의 세계를 보여주는 현실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실제 화면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물건이 내 집 바로 앞에, 내 눈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것 같이 합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증가할 증, 강할 강입니다. 점점 가짜인데 진짜로 느껴지는 현실 체험을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지금 유행도 하고 있고 젊은 아이들은 이미 많이 겪고 있는 중 체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R 체험방이라 그래서 시간당 얼마나 되면 이런 안경을 쓰고 그 안에서 내 눈에서만 보이는 실제 화면에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정의하자면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을 합성을 해서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AR, 증강현실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핸드폰에 증강현실 앱을 깔아서 이렇게 비추면 실제로 화면이 보이지만 카메라를 통한 실제 내 눈에 보이는 화면이 보이지만 전화기상 안에는 작은 동물들이 뛰어다닌다거나 막 캐릭터들이 막 여기저기 숨었다가 나타난다거나 특정 제품이 이렇게 생긴다거나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영화에서의 같은 장면이지만 실제 이 안경이 시중에 팔리고도 있습니다. 이 안경을 끼면 내가 뭐 전화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 눈 안에서 나는 이 상대방의 이런 화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터치할 수도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증강현실, 즉 AR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닌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제가 지금 책에 있는 내용 1번에서 10번까지 쭉 다 해당이 됩니다. 선도형, 화상 처리, 디지털 페인팅, 뭐 포토 콜라주, 시뮬레이션 쭉 이 10가지 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모든 범위가 다 컴퓨터 그래픽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닌 건 뭐라 그랬죠? 내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모든 작업들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4분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포토 콜라주 요놈이죠, 요놈. 요 아이 한번 잘 볼게요. 잘 보시면 이 아이는 여러 개의 사진을
마치 풀로 갖다 붙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되게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글자 모양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뭐 하트라든지 미술 시간에 이렇게 잘라서 여러 개를 잘라서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콜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미술 기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을 사진으로 만든다. 그러면 정말로 사진을 잘라 붙이느냐? 아니고 사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전부 다 이미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에 열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즉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런 멋진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포토 콜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포토 콜라주, 그 다음에 여기 보여있는 마치 그림을 정말로 누군가 붓으로 그린 것 같은 디지털 페인팅, 그 다음에 테두리로만 작업하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선의 작업들, 기타 등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작업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때 주로 쓰는 페인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포토샵입니다. 우리 최근 CS6 버전을 사용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요렇게 눈동자 모양 포토샵 7.0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글 2010과 2020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포토샵 역시 기본 버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 눈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제로 실습실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색 바탕에 제일 위에 보시면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선택, 윈도우 이런 메뉴가 뜨고요. 이 아이를 메뉴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이는 이 작은 설명들을 역시 옵션 바라고 얘기하고, 우리 수행평가 때 열심히 치셨던 이 도구 아이들, 도구 상자 모아놓은 아이를 툴박스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리고 역시 요 창 하나하나 따로 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를 팔레트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버전으로는 팔레트가 아니라 패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색상 견본 패널을 여세요. 작업 내역 패널을 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일단 팔레트와 패널이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구성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포토샵이다 그러는 거 잘 기억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포토샵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아까 전에 화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패널, 바들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쁘게 세팅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작업을 하시면 이 팔레트 하나를 뺐다가 넣었다가 삭제했다가 막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 위치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토샵 팔레트를 원래대로 처음 기본 설정, 디폴트 값으로 재설정하는 순서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선생님 안 돼요 이렇게 질문 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느냐? 순서는 이렇습니다. 윈도우를 클릭하시고 작업 영역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고 팔레트 위치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찍으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팔레트도 원래대로 세팅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요 순서겠죠. 자, 윈도우 1번, 작업 영역 찍는다 2번째, 팔레트 위치 재설정한다 3번째. 요 순서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있는 거리는 하나 줄어드는 거죠. 이게 안 돼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요 과정은 꼭 외워두셔서 내 걸로 만들어 두셔야 아주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억을 해주시고 순서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토샵에서 가장 핵심은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도구.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나라 말로는 도구, 영어로 툴이라고 한다 그랬죠. 박스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번 시간에 이 많은 도구를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희 당장 수업하고 있는 몇 가지 도구만 제가 빨리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으로 요 아이 중요하죠. 마술봉처럼 생겼다 했지만 이제는 마술봉이라 부르지 않고 빠른 선택 툴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용 방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사진을 내가 원하는 부분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2명인데 이 친구가 필요 없으면 한 친구 얼굴만 오려서 자른다 라고 할 때 자른다는 아이, 자르기 툴이라 그러지 않고 크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정도는 고3이니까
무조건 알아놓으시고, 왜냐면 일상생활에 크롭이란 말 너무 많이 씁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배꼽티라고 그러면 옛날 사람인 거죠. 크롭티라고 하는 거죠. 왜? 멀쩡한 옷을 잘랐으니까. 그래서 이 자르기 툴 잘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잘 보셔야 되겠죠. 전경색과 배경색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네모난 그림을 잘 보시면 앞에 나온 색깔 앞전자를 써서 뒤에 있는 색깔 배경이라고 해서 배경색을 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두 아이를 바꿀 때 어떻게 하나요? 일일이 이 아이를 찍어서 검정으로 바꾸고 이 아이를 찍어서 흰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 요 화살표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화살표를 누르면 순식간으로 화면이 색깔이 전환됩니다. 그럼 어떤 색이 되지? 하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흰색, 검은색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네모의 역할은 또 다릅니다. 디폴트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기본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아무렇게나 작업을 하셔도 자 디폴트 찍으세요 라고 하면 디폴트 요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어떠한 색깔로 바꿨더라도 다시 전경은 검정, 흰색, 배경은 흰색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기본값은 전경색이 무슨 색이다? 검정, 배경색은 흰색이다.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환 버튼 화살표, 디폴트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포토샵의 툴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독 요 도구 모양 중에서 오른쪽 모서리, 아래 모서리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크롭 같은 경우, 이동 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이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보이는 올가미를 사용할 때 마우스로 꼭 누르게 되면 그 밑에 속해 있는 다각형 자석 올가미 도구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즉, 이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속해 있는 나머지 아이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이 아이도 한번 보면 분명히 그라디언트지만 페인트 통을 꺼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꼭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꾹 누르면 그라디언트 나오고 페인트 통이 나와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페인트 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도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포토샵의 그 구성 중에서 오른쪽에 쫙 모여 있었던 그 팔레트, 패널이라고 하죠. 그 아이를 한번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그 팔레트 패널의 이름은 색상 견본이라는 아이고 눈에 너무도 확연히 띕니다.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보각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포토샵 화면을 여시면 색상 견본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색상이라는 바가 나와 있어서 선생님 이 색상 견본을 어디서 찾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색상 옆에 있는 색상 견본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말드노츠 파란보 이 팔레트가 쭉 길게 나옵니다. 근데 잘한다고 따닥 하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 다시 숨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2번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한 번만 톡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팔레트 모양의 색상 견본이 나타납니다. 나는 얘는 무슨 색으로 하고 쟤는 다른 색으로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전경색을 먼저 딱 클릭을 하신 후에 내가 여기 와서 노란색이 필요하면 노란색을 두 번째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다시 또 빨간색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또 내가 빨간색을 클릭할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색을 클릭하는데 미리 샘플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색상 견본이 없다면 일일이 이 전경색을 눌렀을 때 컬러 상자가 뜨는 거에서 내가 색깔을 다 선택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색상 견본, 영어로 된 버전은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이 스위치 팔레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섬세하게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그림을 물어본다면 요거 그림을 내놓고 요게 무슨 팔레트인가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빨주노초가 있으니까 색상과 관련된 팔레트이다. 즉 색상 견본 팔레트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꼭 알아두셔야 할 팔레트는 작업 내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팔레트인데요. 즉 한글로 치면 예전에 되돌리기, 되살리기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Z를 하시게 되면 몇 번은 먹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작업했던 거를 일일이 한 단계씩 찾아가면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작업 내역이라는 팔레트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한 거는 뭘까요? 1번 요겁니다. 내가 열었어요. 어떤 파일을 열었어요. 두 번째 내가 한 일은 페인트 통을 클릭해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도 내가 한 일은 여기 희미하지만 보이시죠? 페인트 통. 네 번째로도 내가 한 일은 페인트 통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색깔을 찍어서 사용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다른 색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작업 내역을 잘 보시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서를 거꾸로 클릭해주면 이 페인트 통을 취소하고 싶으면 그 위에 3번 페인트 통을 찍으시면 돌아가고 이 아이를 지우고 싶으면 제일 위에 글자를 찍어주시면 역시 돌아간다는 거죠. 즉, 한 단계씩 작업 취소를 할 수 있다. 한글로 치면 되돌리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아예 얘는 싹 다 지우겠다. 그러시면 이 아이들을 찍어서 여기 보이시는 거 보죠? 휴지통. 여기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싹 지우고 새로 하겠다. 휴지통에 버리시거나 아니면 이 버리는 것조차 귀찮기 때문에 찍고를 하셔서 맨 처음 단계, 처음에 내가 파일을 열었던 맨 처음 단계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만 딱 내놓고 요 패널은 무슨 패널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작업 내역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색상들이 쫙 깔별로 모여있는 아이는 뭐였죠? 색상 견본. 내가 순서를 하나하나 거꾸로 올라가서 내가 작업한 것을 되살리고자 하는 팔레트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작업 내역이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빠른 선택 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수업 시간에 잠깐 했던 아이인데 자, 이렇게 밑그림만 그려진 예제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입 부분이라고 할까요? 요만큼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나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작업한다 라는 신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마술봉처럼 생긴 빠른 선택 툴로 요 입 주변을 하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깜빡깜빡깜빡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내가 선택한 영역, 즉 클릭했던 부분이 깜빡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깜빡이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런 다른 지역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즉 깜빡이는 거 안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요 안에 색깔을 넣을 거니까 그라디언트 툴, 그 페인트 톤 꼭 누르면 나온 그 아이로 이용해서 쓱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빨주노초가 생기더라. 우리 실습 때 해봤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여기 색깔을 다 넣었어.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뭐가 끝이라 그랬죠? 색깔을 넣고 나서도 여전히 이 깜빡임은 계속됩니다. 왜? 아직 작업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럼 나는 다 했다. 나는 빠른 선택 툴 다 썼습니다. 즉 이제 깜빡이를 없애주세요. 해제시켜주세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고요? 왼손은 컨트롤을 누르면서 오른손은 D 혹은 한 손으로 가능하면 더 좋죠. 컨트롤 누르면서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누르면서 3번 손가락으로는 영어 D를 콕 눌러주시면 깜빡이가 확 사라진다. 이게 완전히 다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툴 꼭 알아놓으셔야 될 툴은 크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날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즉 뭔가를 자를 때 사용한다는 거죠. 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두 명의 병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을 자를게요 라고 할 때는 내가 크롭 툴을 찍고 자르고자 하는 요 영역을 어떻게 해요? 드래그를 하라고 그래요. 드래그. 쫙 잡아당기면 이렇게 살아남는 부분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나는 요만큼 자릅니다 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고 다 했다가 아니라 요 아이 역시 마무리는 뭘로? 엔터를 탁 쳐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렸죠. 완성된 화면. 원본은 분명히 2명인데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1명. 딱 내가 이렇게 크롭 툴로 드래그한 부분만 잘려서 적용이 되더라를 알 수 있죠. 크롭 툴의 핵심은 드래그를 한 다음에 꼭 뭘 친다? 엔터를 쳐줘야 잘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 자유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변형이란 것은 사진을 확대도 할 수 있고 또 축소도 할 수 있고 또 회전도 할 수 있는 이 3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아이를 자유 변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만든 단축키가 있죠. 그 전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기린을 다루었습니다. 엄마 기린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아기 기린을 만들었을 때 아기니까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자유 변형 단축키를 이용했더니 각 그림마다 8개씩의 뭐가 생겼다? 조절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대각선 혹은 가로, 세로 혹은 바깥에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화살표가 생기면 내가 마우스로 크게도 작게도 또 회전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단축키가 무엇이었다? 기억날까요? 그렇죠. 컨트롤 T. 그래서 T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트랜스라는 영어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형시킬 때 트랜스포머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가 로봇으로 막 변형됐던 그 예를 잠깐 설명드렸듯이 항상 앞단어를 기억하셔서 컨트롤 누르면서 T를 누르면 이미지마다 각각의 조절점이 생겨서 크기를 확대, 축소 또는 회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 변형을 하려면 그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T다라는 것을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화면이에요. 포토샵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 키, 단축키가 있는데 다 알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 못했으니까 우리 몇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만 제가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빠른 선택 툴, 깜빡깜빡을 없애는 해제하는 영역 키, 없애는 키, 단축키가 뭐다? 컨트롤과 D를 사용한다.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종이를 열어서 이제 뭔가 진짜로 내가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 사용은 아직 안 해봤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할 건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아이 컨트롤 N입니다. N. 이때 N은 새롭다 할 때 N이 W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이거 예제 때 무조건 예제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불러오세요. 컴퓨터 본체에 깔린 교과서 예제를 꺼내오세요 할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키가 컨트롤 O입니다. 이때 O는 오픈, O-P-E-N이 되겠죠. 오픈의 O. 그래서 오닥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알아두셔야 될 것. 즉, 브러쉬 툴로 이따가 나중에 그림도 그리고 글자를 쓸 건데 굵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 크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얇게 하고 싶으면 요 버튼을 누르고 나는 아주 굵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굵은 붓을 쓰고 싶어요 할 때는 굵게 하는 버튼을 사용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괄호가 해당돼요. 이렇게 생긴 아이 키보드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콕콕콕 누르면 5, 10 이렇게 점점 붓의 크기가 굵어지고 얇아집니다. 이거 작업을 할 때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 사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다 알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알아놓으셔야 될 아이 다시 정리할게요. 컨트롤 D 영역을 해제하세요. 컨트롤 O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은 키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하실 때 우리 실습실에서 제일 먼저 썼던 아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O를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 이렇게 열었습니다. 코스모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여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컨트롤 O 이용해서 이 화면을 열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사용자의 모니터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코스모스 파일은 요만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나 뭐하는 공간? 남아있는 공간, 죽은 공간이 있어요. 너무 아깝죠?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싶다.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 사람의 모니터의 크기에 맞춰서 화면을 알아서 맞추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자, 작업을 요 단축키를 쓰게 되면 코스모스가 순식간에 커집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커진 게 아니라 내 모니터에 맞추어서 파일이 순간적으로 커져준 거죠. 자, 어떤 키를 이용하면 될까요? 컨트롤 누르고 아까 말했던 O는 영어의 O, OPEN, 오픈의 O기 때문에 걔는 파일을 꺼낼 때 쓰는 아이고 얘는 O가 아니고 뭐죠? 숫자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O와 0은 생긴 게 좀 달라요. O는 실제로 화면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통통하고요. 0을 컴퓨터에서 표시할 때 이렇게 길쭉하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단축키는 이미지를 작업자, 나의 모니터의 크기에 맞추어주는 아이. 왜? 내 작업의 효율을 키우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키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컨트롤 0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포토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포토샵을 영어로 보시면 포토의 P, 샵의 S, 다큐먼트, 문서의 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속성을 무엇인가요? 묻는다면 뭐죠? PSD, 포토샵 전용 포맷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PSD만 찍힌 걸 보셔도 아 이거는 뭐다? 포토샵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JPG나 뭐 GIF, HWP 이런 거는 한글, 사진 이렇게 속성이 정해져 있고 포토샵은 뭐다? PSD이다.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할 때는 꼭 PSD구나. 포토샵의 전용 형식은 뭐다? PSD이다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형성평가 한번 제가 그때 살짝 몇 가지씩 찝어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04번 도시 환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지하철 표시, 공중전화 부스 표시 등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을 즉 글자가 없는 그림 언어. 자, 요런 그림 내놓고 이게 뭐죠? 라고 묻는다 그랬죠. 그럼 그때 스키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죠? 답은 그렇죠. 픽토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된다 했어요. 시각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포장 디자인, 광고 디자인. 그런데 한번 볼까요? 건축은 뭐죠? 건축? 여러분 건축은 건물의 구조를 설계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래픽 디자이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컴퓨터 그래픽의 현재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책이 좀 옛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인터넷과 모바일, 핸드폰이라고 하죠. 그래픽이 활성화 물론 되고 있죠. 3차원 뿐만 아닌 지금 4차원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차원 애니메이션 등의 3차원, 물론 4차원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광고 등의 어떤 효과, 특수 효과에 당연히 활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한계가 있다? 아직 그래픽의 한계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정말로 끝이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앞에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던 거네요. 다음 중 보조 기억 장치가 아닌 것은 즉 보조가 있고 주 기억 장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영어는 모르겠고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 보시면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왼쪽에 요 아이가 뭐라 그랬죠? 램이라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주 기억 장치로 메모리를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이런 USB나 CD 같은 아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이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뭐다? 보조라는 얘기겠죠. 그럼 문제에서 보조가 아닌 걸 물었으니까 정답은 뭘까요? 요 램을 묻는 거가 되겠죠. 램. 제가 영어로도 알고 한글로도 알아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램이 적으면 램이 딸린다. 부족하다. 컴퓨터에 뭔가 그림과 설명이 천천히 뜨더라.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램의 성능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램은 보조가 아니라 뭐다? 주기억 장치이다. 알아놓으시면 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오려서 붙여 넣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을 다 붙여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잘라 붙이는 게 아니라 포토샵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토, 영어로 포토죠. 포토 사진을 잘라 붙이는 기법, 미술용법에 뭐라고? 콜라주라고 한다 그랬어요. 콜라주라고도 발음하죠. 이게 이태리 용어라서. 정답은 포토 콜라주.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포토샵 고유의 포맷이다. 포토샵 PSD라고 했죠. 파일 포맷, 포토샵 전용의 포맷은 PSD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픽 영상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앞에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래픽에 대한 개념과 정말 정의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덥죠? 덥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교사 윤지원이었습니다. 방학 끝나고 우리 학교에서 얼굴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